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갈등 만들기 싫어서 꾹 참고 사셨죠.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먼저 지갑 열면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오히려 만만한 사람 취급받으며 상처받는 일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오늘 결론부터 아주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무조건 베풀고 참기만 하는 태도는 존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시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배려가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잘해주고도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값 내고 상대방 힘든 이야기 다 들어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느낌. 그럴 때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배려가 미덕이고 양보가 도덕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차가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상대방에게는 공짜처럼 느껴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내가 베푼다고 해서 구걸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여러분의 베풀미 값이 떨어지는 관계를 만들었는지 그 미묘한 힘의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면 결국엔 다 좋게 풀리겠지. 젊었을 때 이런 배려는 분명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도 그 방식이 통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안타깝게도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배려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독이 될 뿐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더 상처받고 위험해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팽팽하지만 노년에는 관계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고마움 대신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화 안 내는구나. 대충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선의는 어느새 값싼 호의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례하게 구는 것을 방치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만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감동적인 배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평판을 유지하려다 정작 소중한 당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좋은 사람 가면을 쓰고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만만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귀한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배려의 방향을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시당한 이유가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공들여 쌓아온 관계의 방식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치를 공짜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의 몸값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며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의 세 가지 행동을 반복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슨 일이든 늘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과 정성이라고 믿지만 사람의 심리는 참 고약합니다. 늘 먼저 연락하는 당신을 보며 나를 참 아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은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한가한 사람이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판단해버립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어느새 쉬운 만남으로 오해받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모임 때마다 습관적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 큰 사람으로 존경받길 바랐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밥값을 항상 내는 사람을 보면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저 사람은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며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당신의 지갑은 어느새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행동은 내 감정은 억누르고 항상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남의 하소연만 몇 시간째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들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내 감정을 쏟아부어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행동에는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힘의 차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덜 아쉬운 사람에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성을 쏟고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여유로워지고 여러분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상대방에게 공짜가 되는 순간 그 관계에서 존중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 불공평한 저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베푸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상대방에게 공짜가 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내가 싫어서 그런 걸까?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언제든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희소성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 언제든 연락이 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길가에 널린 돌멩이처럼 낮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게 당연한 존재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려라고 생각하며 항상 그 자리에 계셨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치 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에는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아주 못된 본성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와 태도에서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은 어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존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가용성을 낮추세요. 모든 부름에 응답하지 말고 모든 부탁에 곧장 알았어라고 하지 마세요. 나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그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울타리 너머에 당신을 궁금해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믿음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 3가지를 완전히 깨부수어 드리겠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애써도 결국 남의 비위만 맞추다 정작 본인의 인생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나만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침묵과 인내로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과연 진짜 관계일까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자 노동입니다. 내가 참지 않았을 때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건 진작에 놓아버렸어야 할 가짜 인연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결국 당신의 영혼만 병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사셨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당신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거절하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거절 한번 했다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진심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무례한 요구를 다 받아주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는 짓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무시당하며 느끼는 외로움보다 차라리 당당하게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여러분의 품격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존중받는 노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무례한 요구엔 단호하게 등을 돌리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존중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하죠. 상대방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기적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들의 태도는 놀랍게도 알아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무시당하던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항상 베풀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도 이만큼 하겠지라는 기대로 먼저 다가가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리고 베풀매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여러분의 호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받을 줄만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한 푼의 정성도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부탁에 바로 답하지 않는 여유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곧장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답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대신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혹은 잠시 고민해봐야겠어라고 말하며 시간을 두세요. 이 짧은 침묵과 지연이 여러분을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에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세 번째는 선 긋는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선을 넘을 때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그 말은 좀 듣기 거북하네, 거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짧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보다 행동의 변화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연락을 끊어보고 거절을 실천해보고 나만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여러분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중은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는 착한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당당한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독 분위기가 기품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한 명씩은 있죠? 그분들이 단순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 가지 결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만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친절하지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정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으려 할 때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친절은 그들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허허 웃어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단호함이 그들의 기쁨을 만듭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남을 도와주되 기준이 분명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남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원칙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공짜가 아닌 귀한 배려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관계에 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장 존중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곁에 없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압니다. 모임에 끼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연락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는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갈망을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생 모임 뒷바라지만 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회비를 관리하며 꾸준히 일을 도맡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고 본인의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냐, 한번 뵙고 싶다라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의 일정에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질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만만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품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만의 선을 긋고 스스로를 대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조언들이 때로는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임이 줄어들고 핸드폰이 조용해지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북적이는 외로움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수십 명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 본 모습을 보여줘도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당신의 침묵까지 존중해주는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요? 괜찮습니다. 당신 곁에는 가장 든든한 아군인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베품보다 자기 존중이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선을 분명히 지킬 때 비로소 타인도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당신을 예우하게 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기분을 망치지 마세요. 남의 잔치를 빛내주느라 당신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뜨거웠던 배려의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을 보살피고 성장시키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더 당당하게, 더 나답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물 멈추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작정 베풀기만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대접하고 단호하게 선을 지킬 때 타인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던 가짜 인연들이 정리되는 인생의 청소 시간입니다. 알맹이 없는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당신의 변한 모습까지 존중해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인연이 당신의 노후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존중받으며 행복해질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바꿔줄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품격 있고 당당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